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계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남북대화, 그 남북대화 연장선상에서 미북대화를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내용을 끼워 넣기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만든 데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의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일단 지금은 비판을 삼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미북 사이에서 정직한 중개자 역할을 했느냐가 이제 검증될 것이고, 두 번째는 과연 이런 연속되는 회담 속에서 한국의 국가 이익, 즉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것이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판이 날 것입니다. 2000년 6월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이를 만나고 와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은 한반도의 평화는 그 뒤에 더 악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그 자리에서 핵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 정권이 바라는 대남 공산화 전략에 전폭적으로 동조하는 6.15 선언이라는 아주 우리의 명줄을 죄는 그런 문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와서 이제는 주한미군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등등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식으로 선전을 해서 세계 여론도 그게 넘어갔죠. 그렇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김정일을 만났을 때 핵 문제를 꺼내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김정일의 핵에 관한 생각을 국제사회에서 자기가 욕을 먹어가면서도 변호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가 하면은, 당시에 육자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되어 합의를 해놓았는데, 그 육자회담 대표인 북한의 김계관이가 김정일이한테 불려와가지고 우리 대통령 앞에서 무기로 변한, 무기화된 핵은 신고 안 합니다라고 이렇게 당돌한 이야기를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아니 그거는 어제 합의한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 아니냐 해가지고 화를 냈을 텐데 아주 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간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회담 국면에서 우리 국가 이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완전한 핵 폐기를 김정은으로부터 약속받아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를 붙인 걸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이 한국의 국가 이익까지 챙겨가지고 반드시 북한 핵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성공하는 거냐, 아니면은 오히려 한국의 국가 이익이 희생되어 버리는 거냐, 회담만 주선해 놓고 우리는 완전히 피해자가 되느냐 하는 데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이런 약속을 하는
그것이 지금 아주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ICBM은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속으로 하나 짐을 들었다. 그렇다면은 그 뒤부터는 김정은을 상대로 협상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온 거는 그걸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핵을 완전 폐기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왔다. 그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ICBM 개발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큰 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앞으로 추가로 계속 논의해보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김정은은 시간을 벌고 무기를 더 고도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일단 본토를 공격하는 핵 능력을 저지했다는 그런 성과를 하나 거두지만 이미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노출되어 있는 일본과 한국이 낭패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이 있느냐?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의 핵 문제에 대한 시각, 그 전 정권인 노무현 정권의 행태, 이런 걸 본다면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과연 완벽한 핵 폐기를 지금 추진하는 거냐? 아니면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되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후자 쪽에 대한 의심이 더 강한 거죠. 여기서 참 희한하게도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 가장 유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베 신조 일본 수상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트럼프를 만나면은 완벽한 핵 폐기를 해야지 어중간하게 ICBM 개발만 중단시키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한국의 국가 이익과 똑같은 입장에서 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베 수상입니다. 아베 수상.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자유진영의 생각을 아베 수상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대북 제재 정책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한국의 우파 진영은 그동안에 아베 수상을 많이 비판해 왔습니다. 독도, 그리고 이 종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좌파 진영과 손을 잡고 감정적 반일 캠페인에 합세해 왔습니다. 그것을 선도한 것이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형편에서는 한국의 자유진영의 생각을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게 아베 수상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의 우파 진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한국의 우파 진영은 지금 권력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기관도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우파 진영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국제 여론입니다. 국제 여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국제 여론에서 중요한 것이 일본의 여론입니다. 또 미국의 여론입니다. 미국 교민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국 교민들, 일본 교민들을 통해서 일본 정부, 미국 정부에 한국의 다수 이 주류 세력은 완벽한 핵 폐기를 요구한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절대 반대다.
그리고 북한 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 해체 또는 약화시키는 것 절대 반대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일본과 당연히 협조해야 되고 미국의 여론과도 당연히 손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일본에 있는 한국 교민,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동복 선생이 잘 쓴 글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미국 교민들이 백악관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여론이 중요합니다. 여론. 이 여론도 국내 여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내 여론이 국제 여론과 연결되면은 큰 힘을 발휘하고 이게 외교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아베, 우리 한국의 자유진영은, 우파 진영은 이제 아베 총리를 과거와 같이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한 서로 협조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 중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적 통일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임명한 사람입니다. 2003년에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북한에서는 2013년입니다. 북한에서는 정말로 인권이 탄압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적힌 통일방안하고 똑같습니다. 즉 헌법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하는 내용과 아베 수상이 말한 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베 정부는 더구나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같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매개로 해서 한미일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도나 종군 위안부 등 과거사 영토 문제로 소모적 갈등을 벌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아베, 트럼프 그리고 한국의 자유진영이 서로 연결돼가지고 여론을 강력하게 형성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베 수상을 다시 보자. 아베 수상이 지금 한국의 국가 이익을 가장 잘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친중 반일로 가서 결국은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좀 갖고 놀아가지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핵이 없는 한국을 인질 상태로 잡아가지고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그 한국과 우리 민족끼리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일본에 대항하고 일본을 고리로 해가지고 미국에 대항하는 반일, 반미 전선을 꾸리겠다. 이런 대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전략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한국의 보수, 우파, 자유진영은 이런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파는 국가주의자입니다. 우파는 애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우파는 일본의 애국자입니다. 한국의 우파는 한국의 애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자와 애국자들이 만나면은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하니까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애국자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끼리의 애국자는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자유, 민주, 법치, 개방, 신령 이런 거죠. 이런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끼리의 애국자는 만나도 서로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50년 동안 세계 역사에서 하나 확립된 원칙 하나가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국가로 변한 일본과 자신 있게 허심탄회하게 다른 건 다른 이야기하면서 공동의 목표인 북핵 제거와 김정은 정권 제거에 의해서 여기 아베 총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가지고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를 만드는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들이 협력할 충분한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